2월 1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지원 요건이 높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지원 문턱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첫 소식 구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500만 원이 필요한 난자 동결 시술입니다.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한 뒤 냉동해 액체 질소에 저장합니다. 연구실에서 이걸 가져가서.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인 20대에게는 부담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술 비용을 지원했는데 난소기능 수치와 무관하게 비용이 지원되는 30, 40대와 달리 20대는 이 수치가 밀리리터당 1.5 나노그램 이하여야 했습니다. 시술비 수혜자 가운데 20대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시는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대의 난소기능 수치 기준을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난자 채취를 시작할 때에는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었다가 이틀 전 정책 발표에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곳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 전문 병원입니다. 난자 동결 시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00명이었던 지원 대상자를 올해 65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멸치어선들은 잡은 멸치를 배에서 바로 삶습니다. 멸치를 삶는 보일러 연료유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함유량이 높아 어민들에게 고민이었는데 해양경찰의 아이디어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멸치 선단의 가공선입니다. 선원이 불을 지피자 멸치를 삶는 보일러가 가동합니다. 황함유량이 높은 중유 대신 부생연료유로 가동한 보일러입니다. 부생연료유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탈황 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황함유량이 낮습니다. 과거 멸치 선단들은 멸치를 삶는 자숙기 연료로 황함유량이 0.25%인 중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 국내 5개 항만에서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중유 대신 경유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염물질 배출은 줄었지만 경비가 50%가량 늘어났습니다. 경유의 열 효율이 낮아서 유류 사용량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던 해양경찰은 열 효율이 높은 부생연료유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비 증가, 황함유량 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부생연료유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이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 부생연료유를 면세유로 지정하며 한 척당 연간 4,400만 원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군의군 직원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상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군의군은 경상북도에 줄곧 속해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이 됐는데 군의군과 경상북도는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의군이 8개월 만에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군의군은 고종 33년부터 124년 동안 경상북도 관할지였습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행정구역은 갈라졌지만 경상북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체 간에도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된 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발빠른 진행을 위해서였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추진과 함께 대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공항도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신공항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군의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인을 포함해 법인까지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고 기금 형태의 사용처를 세밀하게 구분해 기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충남 논산 딸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태국 방콕에서 농식품 박람회를 열었는데 김다루 기자가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백화점의 한 행사장입니다. 태국인들이 포장된 논산 딸기를 비교하며 신중히 구매합니다. 논산 딸기는 태국에서 재배된 딸기보다 더 달고 열매가 굵어 현지인들에게 인기입니다. แบบว่ามันจะมีความฉ่ำๆข้างในแล้วก็มีความเปรี้ยวแล้วก็หวานอยู่ข้างในแบบรสชาติแบบอร่อยรู้สึกว่าสตรอเบอรี่ของเกาหลีมันจะลูกใหญ่กว่าเยอะแล้วก็เวลากัดมันจะแบบว่าเต็มคำกว่าทำให้แบบได้รสแบบเต็มคำกว่าค่ะ 논산시 농식품 해외 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동남아 허브 도시인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농식품 박람회가 해외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 7개국 8개사와 2,300만 달러어치 농산물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을 통해서 우리 우선 동남아에 있는 많은 관광객 또 세계인을 통해서 우수 농산물의 매력을 흠뻑 빠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에는 사흘 동안 약 10만여 명이 다녀갔고 소비된 딸기만 10톤에 달합니다. ผมว่าราคาก็ไม่ได้แพงก็น่าจะแข่งขันได้แล้วคนไทยก็บริโภคผลไ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วก็มีทั้งนักท่องเที่ยวต่างชาติคนพื้นเมืองมันก็น่าจะแข่งขันได้สบายมากครับ 논산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바탕으로 2027년 세계 딸기 엑스포를 개최해 국산 딸기의 세계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아리100을 선언한 경기도가 북부청사 옥상과 주차장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했습니다. 도는 28개 산하기관 70여 개소 유유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입니다. 본관과 별관, 그리고 관영 차량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360kW 규모로 연간 48만 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의 전력 자립률을 16%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가 공공기관 아리100 선언 후 건립한 첫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또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 등 공사비 6억 9천만 원은 도민 500여 명이 출자한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투자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앞으로 20년간 매년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거나 전기 요금을 줄여서 시민 가정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등 70여 개 건물에도 2026년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올 상반기 안에 31개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 조사해 해당 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책을 촘촘히 펼친 결과란 해석도 나오는데 김다루 기자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출산율은 국가적인 고민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면 충북만 증가해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어떤 정책이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출산장려금이 주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역이 첨단 산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또는 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 젊은 여성들도 젊은 이들이 여기에 몰려든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도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유공자 같은 일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도가 길러준다는
그런 정책을 촘촘히 18개 가까운 그 출산 장려 정책, 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를 거뒀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만 1.5% 증가를 했고 올 1월 달에 들어서 다시 지난해에 비해서 출생률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비해서 또 6.1%가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런 그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물류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민선 8개만 41조 가까운 돈이 투자되고 있고 성장률이 1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를 제외해놓고 GRDP 성장률이 1등인 그런 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송의 바이오 그 클러스터, 바이오 그 단지가 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오창에는 반도체 단지, 특화단지가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글로벌 혁신 특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 문화의 인프라의 확충, 그다음 환경의 개선, 이런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정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물론 뭐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520명 가까운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나 또는 규모가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이것을 너무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왜냐하면 그게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300만 원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데만 제한됐던 거를 이제 암이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조산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하고 있고, 또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아이들의 교정 치료를 300만 원 내외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500명 정도가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연체되거나 신용불량으로 발생되는 게 2명밖에 안 됩니다. 2명 내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부 내륙이 발전하게 되면은 개혁의 팔랑개비, 바람개비가 중부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뜨겁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모든 철도가 다 충청북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충청북도에 지나갈 때에 느려지고 또 돌아가고 또 거기에 막히고 그런 것들이 만약 해결된다면 충청북도를 관통할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거나 또는 뭐 광주에서 서울을 갈 때 그 길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길로 말하면 그렇고, 산업으로 말할 때도 여기가 물류가 강화되게 되면 전국이 더 빨라지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중부 내륙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항공 물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닷길을, 하늘길을 가져야 되는데, 하늘길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공항이 청주공항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올 수 있고, 물류도 여기서 다 아틀란타나 프랑크푸르트나 뭐 상하이나 이게 다 날아갈 수 있는 가장 그 대한민국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적으로도 저쪽 북쪽에 있는 그런 영종도보다는 유사시에는 물류를 청주공항에서 실어 날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주공항은 24시간 나를 수 있는 공항인데, 김포만 하더라도 밤에는 못 나르지 않겠습니까? 소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